안녕하세요. 네, 저 소개받은 박가나 랩넌트라고 하고요. 저는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뇌과학 분야 연구도 하고 있고 학생들도 가르치는 교수로 지금 인도받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. 키워드는 미래라고 좀 인도를 받고요. 왜냐하면 이번 강단에서 랩넌트 시대,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랩넌트 시대라는 것, 그리고 지금 본부의 흐름, 그리고 저의 미래에 답이 됐던 그리스도, 그리고 하나교회의 미래, 그리고 또 하나교회에 있는 랩넌트들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것이 제가 속해 있는 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슬라이드, 네. 그래서 타이틀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랩넌트 시대, 미래 뇌과학 시대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돼 있고요. 제가 걸어온 여정이 있지만 그게 결국엔 제가 제 미래에 대해서 답을 얻은 그 미래를 중심으로 한 답이 된 여정을 조금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 파트는 결국 그 랩넌트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그 미래거든요. 나의 미래를 어디로 가야 하는가. 저는 하나교회 랩넌트들은 다 뇌과학 분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. 고민되면 뇌과학 가시면 돼요.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뇌과학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뇌과학 분야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 여정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답 얻은 부분 먼저 포럼하겠습니다. 다음, 제가 시작점을 제가 미국을 떠나게 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2018년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UCSF란 의과대학으로 박사 후 연구원, 이렇게 랩넌트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게 들릴 수 있는데 연구를 하러 간 거예요. 근데 그때 강단에서 나왔던 말씀이 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때 미국을 가게 될 때 보통 박사 후 연구원으로 미국에 가게 되면 보통 되게 야망을 가지고 많이 가요. 대부분의 경우가.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박사 졸업을 겨우 이제 거의 좀 꼴찌같이 겨우 하고 제가 미국을 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조금 경험을 해보겠다는 거였어요. 보통 대부분의 박사를 받은 분들이 미국에 가서 아주 좋은 논문을 써서 한국이나 미국 내에서 대학 교수로 되려고 그렇게 많이 가거든요. 근데 저는 그때 잘 못했어요. 지금 말하면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졸업도 겨우 하고 그러다가 하여튼 어떤 계기로 좀 연구에 관심이 조금 생기면서 미국에 가서 경험을 좀 해봐야겠다.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고, 근데 그때 받은 강단 말씀이 내가 이런 연구도 연구지만 하나님이 뭔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다. 근데 작지만 좀 막연하지만 작은 믿음이 제게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작은 결단을 하게 돼요.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이제 UCSF에서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야근을 절대 하지 않겠다. 그리고 아침 묵상에 도전하겠다. 저 단순하게 두 가지 방향을 잡았어요. 그 이유는 제가 어차피 경험을 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야망이 크지 않았단 말이죠.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보냈고 내가 경험하러 왔다면
정말 하나님이 주시는, 아침에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내가 하루하루 인도받아 보겠다. 그래서 그 저녁에 그 일하는 그 시간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. 근데 보통 박사후 연구원으로 미국에 오게 되면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. 논문도 엄청 많이 쓰고 연구 주제도 많이 해서 하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생물학 특징이 어느 프로젝트가 걸릴지 몰라요. 완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많이 걸쳐놓기도 하고 또 많이 논문을 써야 교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, 그리고 제가 또 메타인지가 조금 됐겠죠. 내가 능력이 크지 않다. 하지만 내가 이 기회를, 그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나는 이 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되어지는 만큼만 하겠다.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좀 제가 정말 체감한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. 근데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1년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게 됩니다.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복음을 이렇게 미국 첫 해 가서 혼자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내 마음이 변하는 건 느꼈는데, 사실 연구는 다 실패를 했어요.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제 연구 그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. 그래서 보통 미국을 가게 될 때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다. 1년 뒤에 그 제 보스가 저를 이렇게 해고해도 상관이 없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. 제 영적인 부분은 조금씩 성장하고 저도 조금 행복한가? 이게 행복인가를 느끼고 있었지만 제 업은 전혀 이제 제로 상태였단 말이죠. 근데 제로 상태였는데 보스가 기회를 한 번 더 주더라고요. 뭐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. 그리고 그때 제가 한 가지 아주 작은 발견을 했는데, 그게 너무 새로워가지고 저도 이거를 계속 할지, 그리고 보스에게 이 얘기를 해도 이걸 계속 할지, 둘 다 약간 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. 다음 보시면 이게 어느 날이 온 거거든요. 제가 발견한 그 발견이 그냥 이렇게 묵혀져 있었던 거죠. 둘 다 확신이 없으니까. 근데 이제 저희 학교 내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는 연구실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. 그러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긴 하거든요. 근데 그 연구실 중에 한 연구실은 엄청 연구도 잘하고 이름도 있는 연구실이었어요. 근데 이 연구실에서 아주 살짝 다른 조건에서 제가 발견한 그 단백질과 똑같은 단백질을 발견한 거예요. 그걸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때 그러면 우리 같이 각자 연구를 해서 각자 논문을 써서 동시에 투고를 해보자. 이게 랩런트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데, 이 논문을 내서 심사를 받고 되면 이 연구가 발견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중에게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계기로 그 약간 묵혀져 있던 이 연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뇌의 노화를 다시 되돌리는, 뇌를 젊게 하는 분야거든요. 그 다음 보시면 이때 그 흐름이 한 가지 오게 됩니다. 사실 제가 작년 WRC 때 이야기 드렸던 그 부분인데, 이 2차, 3차 산업 시대, 막 인터넷, 컴퓨터, 핸드폰, 이런 IT 기술로 부를 축적한 이 빌리어네어, 억만장자들이 자기가 이 뇌의 기능을 잃어가는, 나이가 들면서 뇌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이 뇌 노화를 방지하거나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. 근데
그게 제가 하고 있던 분야였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걸 갈 때는 이 분야가 정말 뭐 전망이 좋다거나 뭐 잘 알고 사실은 간 게 아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제가 있는 그 캘리포니아 그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다 돈을 버셨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뇌 노화 연구 분야에 대한 붐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.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그 분야에 있었던 거거든요.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있으니까 이걸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. 아, 뭔가 연구 동향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. 근데 그 말씀 들을 때 항상 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. 렘넌트가 있는 곳에 시대의 흐름을 몰아간다고. 그래서 제가 감히 그 메시지를 조금 체감하게 되는 그 시간표가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그 연구가 시작되고 이 흐름을 맞아서 이제 연구가 막 진행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연구가 막 이렇게 발전이 막 되게 됩니다.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제가 그 데이터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얻은 데이터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거예요.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막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게 논문을 내는 거거든요. 근데 저기 보면 엄청 작은 그래프들이 막 있어요. 근데 저 그래프 하나하나마다 기도하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그 정도로 기도와 그 업이 이렇게 맞아가는 것. 근데 사실 실패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 실패들이 결국에는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그 발견들과 연결되는 것까지 그걸 다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저희가 이 논문을 내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엄청 많이 나와서 그 저희 팀 그 제가 하는 그 논문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실은 경쟁이면서 협력하는 그 다른 랩에 있는 연구실의 논문과 동시에 그 과학계의 가장 탑 저널인 네이처에 그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여기에 그 네이처를 내면 그 사실 뭐 교수 자리가 이제 좀 약간 보장이 되는 뭐 교수라던가 뭐 어느 회사라던가 약간 보장이 되는 그런 길 속에 이제 가게 된 거죠.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교수를 하겠다던가 그런 생각들은 없었어요. 그냥 이 연구 자체가 너무 재밌다. 그 기도 속에서 연구를 하는 게 이런 거구나. 그걸 좀 느끼고 있었고요. 그러면서 이 가장 탑 저널은 그 심사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길어요. 그리고 심사를 몇 번씩 받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희가 4번을 받았는데 3번까지 그 답변을 하고 뭐 이렇게 질문에 답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1년 반 정도 하고 심지어 3번째 받고 마지막 심사에서는 그 심사위원들이 1명이 있는 게 아니라 3-4명씩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1명은 너의 논문은 게재가 준비되었다. 축하한다 정도까지 이제 왔습니다. 그러면 되겠죠. 랩런트들은 다 성공하니까.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하나 오게 됩니다. 근데 그 심사위원 중에 1명이 제 논문을 반대를 극심하게 하게 돼요. 그래서 2가지 이유를 대는데 하나는 제가 기도 속에서 찾은 그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딱 대답했더니만 이거는 설명이 되었다. 하지만 다른 한 가지 이유로 이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. 그래서 그게 수용이 돼서 제 논문만 탈락하게 돼요. 마지막 라운드에서. 그래서 뭐 사실은 그 네이처는 이제 떨어졌지만 그 밑에 이제 좀 그래도 네이처 계열의 어떤 좋은 논문에 결국에는 이게 실리게 됩니다. 하지만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랩런트는 이제 네이처 내는 게 맞잖아요. 가장 탑 저널에 내는 게 맞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사진이 제가 그때 그 논문 탈락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학교 안에 앉아서 벤치에서 저기 찍은 사진이거든요.
근데 제가 질문을 딱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분명히 기도 속에서 두 가지 질문 공격을 받았는데 한 가지는 기도 속에서 그거를 답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한 가지는 하지 못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이게 떨어졌는데, 그걸 하나님께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아, 이 풀지 못한 숙제를 내가 그 다음 단계에서 풀면 되겠구나. 결국에는 이 연구자들이 그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.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이 풀지 못한 이 문제를 풀고 싶다. 근데 그게 가능해지려면 그 독립된 연구 책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교수가 되어서 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창세기 3장 같긴 한데,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공간,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걸 풀 수 있지 않겠는가. 제가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. 그 논문이 막판에 떨어진 것 때문에, 그리고 그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. 그러면서 사실은 그 방향을 내가 도전해 봐야겠다. 이렇게 내가 교수가 되는 것에 도전을 해봐야겠다고 제가 처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좋은 부분은 동기가 좀 없는 것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처음 그때 도전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제 자신에 좀 사실 너무 놀랬고, 근데 도전을 하려고 하면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한국에서 왔잖아요. 그걸 인터내셔널 스칼러이고, 저는 한국에서 왔고, 그리고 저는 네이처를 내지 못했어요.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한계가 있겠죠. 근데 이 조건을 따져보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딱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한 게, 하나님, 내 미래의 방향을 도전하겠다는 그 방향이 내 마음에 생겼지만 그 내 미래에 대한 것은 너무나 불투명하다. 하지만 나의 그 미래에도 그리스도가 되시는, 답이 되시는 그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 길에 도전하겠다. 그렇게 그 당시에 오시대 그리스도 메시지가 나오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하나하나 답을 다 가진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그 재림주 그리스도, 미래의 답이 되신 그 재림주 그리스도를 포럼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앉아서 기도하는데, 그래, 내 미래에도 답이 되실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이 길을 가야겠다. 그때 결단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논문이 되는데도 그 인맥이나 이런 네트워크 그런 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저 당시에는 제가 그런 게 전혀 없죠. 저는 그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고 했으니까요. 저희 교수님도 마찬가지였고.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이 기회가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 문제를 풀게 된다면, 하나님, 저는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. 그리고 정치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. 반드시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서 이 길을 인도받겠다. 왜냐? 그리스도께서 나의 미래의 답이 되시니까. 그 결단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저를 그 연구 책임자, 교수의 자리에 인도하시게 된 겁니다. 근데 됐다 안 됐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, 저는 그 나의 미래에도 답이 되시는 재림주 그리스도가 제게 그때 편집되고 제게 믿음으로 왔던 그 부분을 포럼하고 싶은 겁니다. 렘넌트들 여러분, 진짜 재림주 그리스도, 미래에도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한번 누리는 그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있는 뇌과학 분야에 대해서
이 동향과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. 사실 W 하실 때 잠깐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요. 여기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 그래프 추세만 보시면 돼요. 이게 지난 20년 동안 10대의 뇌를 분석한 결과예요. 근데 이게 4가지가 있으니까 4가지 정신질환 발병률을 지난 20년 동안 분석한 결과입니다. 미국 데이터고요.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다 상승세잖아요. 뭐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, 근데 실제 데이터를 딱 보면 지난 20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, 최소 2배가 상승했습니다. 우울증, 불안장애, 자폐, 그리고 ADHD 2배 다 성장했어요. 이게 2010년 이후에 급증하는 특징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걸 결국에는 다 합쳐서 보면,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4가지 주요 정신질환을 다 합쳐서 보면 결국에 지금 현재 50% 이상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대표 4개 질환만 골랐는데도 50%가 넘으니까 사실상 더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저도 뭐 대학에서, 미국은 학교를 빨리 들어오니까 사실 뭐 10대 후반도 있고 20대 초반도 있단 말이죠. 근데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거의 100%입니다. 애들마다 이렇게 딱 특징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딱 그게 있습니다. 뭐 실제로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 뭐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 호흡이 가빠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딱 체감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2010년 이후로 이 급증하는 이 뇌질환,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. 사실 10대가 거의 100%라고 보면 되니까 이 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동향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다음 보시면 뇌의 힘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죠.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이 약 만들고 싶어 하고요. 그 치료법 많이 찾습니다.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이렇게 큰 이렇게 웨이브가 있어요. 보시면 처음 20년 전에는 제약회사들이 약 300개 정도의 그 연구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었어요. 큰 제약회사들이. 그러니까 뭐 이걸 딱 그렇진 않겠지만 300개의 뇌질환을 뭐 타겟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, 한 가지 질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,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타겟한다.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이게 갑자기 2015년에 이렇게 급감하게 됩니다. 이 말은 투자를 안 했다. 연구 프로그램을 그만큼 줄였다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건 결국엔 그 사이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제약 개발에서 엄청 실패를 한 거예요. 그만큼 뇌에 대한 이해,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치료법 개발이 어렵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돈 투자를 엄청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니까 프로그램을 확 줄여버린 거죠. 근데 신기하게도 2015년 이후에 이게 다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. 이거는 무언가 다른 흐름이 생겼다는 겁니다. 그 다음 보시면, 그래서 이 뇌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힘을 찾는 흐름이 생겼는데, 이게 명상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.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가 하나는 빠졌는데, 이 2010년 아까 제가 2010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0년부터 정신질환은 급증했죠. 그리고 막 제약은 실패도 하고 다시 이제 상승세. 근데 놀랍게도 이 명상을 치료법으로 전환하는 그 임상 실험에서 2010년 이후에 명상이 급증하게 됩니다. 그리고 명상에 대한 보고도 2010년부터 미국 내에서 급증을 하게 되고요. 그러면서 다음 보시면 이 명상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사회적인 인물로
등장하게 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뇌과학 분야에서 등장하게 됩니다. 그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탠포드가 이제 미국에서 뭐 사실 탑 스쿨이잖아요. 탑 학교인데, 근데 여기 그 뇌과학자로 계시는 이 앤드류 휴버만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나는 여기 랩넌트들은 조금 더 어린데 16세부터 나는 명상을 했고 그 명상으로부터 내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연구하는 힘을 얻고 있다. 그걸 계속 팟캐스트,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분이 뇌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, 그 방법, 그리고 어떤 연구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그 뇌과학 분야를 대중화하는 그 컨텐츠로 매주 2시간 반씩 해당하는 저 클립을 계속 업로드를 해요. 그래서 저도 저 연구원 생활할 때 저분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되게 결국에는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명상에서 진짜 힘을 가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뇌과학 분야에서 등장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국엔 이 명상을 통해서 뇌를 무언가 타겟하고 있는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 다음 보시면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그 분들이 그 진짜 실력 있는 아주 좋은 학교에 있는 미국 내에 있는 그 연구팀들이 명상을 했을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논문을 계속 내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 연구들이 굉장히 그 작은 논문, 그러니까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에서 막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좋은 그 저널에 그리고 아주 좋은 대학에서 이 논문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정말 명상을 하면 너의 감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. 그리고 너가 트라우마에서 극복할 수 있다. 거기에서 그 아래에 보시면 그 나를 초월하는 힘이 있다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에서 왜 이 명상이 뇌를 타겟하는가? 그 질문이 좀 발생되게 됐고요. 그러면서 지금 이 흐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정말 근원적인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명상 업계에서 명상을 이용한 뇌과학계 업계에서 이 명상이 정말 근원적인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. 이 주장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이 책이 사실 명상하는 뇌라고 번역이 돼서 아마 2020년대쯤에 들어갔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이미 2018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거든요.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명상의 증인이라는 이 앤드류 휴버만 교수님도 이 책을 권할 정도예요. 근데 이 책에서 이 명상을 통해서 우울증, 온갖 뇌 질환이 다 극복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고까지 딱 써놨어요. 근데 이 사이드 이펙트를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부작용 이래서 나쁜 증상이 나타나는 그것만 이제 번역돼서 약간 오역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드 이펙트는 원래 목적했던 그것 말고 좋은 효과라든가 아주 우리가 말하는 부작용 이 2개를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 어쨌거나 이 명상을 했을 때 부작용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모든 약이 부작용이 다 있거든요. 이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명상이 근원적인 힘까지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딱 그 방점을 찍기 위해서 이 명상 업계에서 이 질문을 먼저 하면서 이제 그 연구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사실 제가 랩넌트로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이게 정말 그런 걸까? 우리 랩넌트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? 그 다음 보시면
그래서 이 질문을 명상업계, 명상뇌과학 업계에서 먼저 하고 그 답을 막 주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그 명상의 효과에 대한 7만 편의 연구를 그 메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 정말 이 명상이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가져다 주지 않는지 보고가 되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1%도 채 안 되더래요.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거야 이러면서 브라운대에 있는 연구팀에서 정말 그 명상이 다른 예상치 못한 경험을 가져다 주지 않는지 우리가 해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. 질문을 한 거죠.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걸 하는 방향도 이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명상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 보기 위한 방향으로 이 연구를 한 겁니다. 정말 명상이 근원적인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정말 주장을 해보기 위해서요.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정말 명상이 어떤 체험을 하게 하는지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명상할 때 그리고 명상 직후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 분석해 본 겁니다. 이게 디자인도 되게 잘했잖아요. 그러니까 명상을 한 사람의 거의 90%가 사이드 이펙트, 그 목적한 그것 외에 다른 체험을 했다고 해요. 그 체험시킨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그 중에 60%가 뭔가 부작용 같은 것을 경험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제가 무슨 체험을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분들이 사실은 한 50개가 넘는 그 부분을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고를 하긴 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명상을 할 때 어떤 체험을 했냐면 불안이나 공황장애를 그 중간에 경험했대요. 그리고 시공간이 뒤틀리는 체험,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트라우마가 다시 재현되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딱 그 관점이 중요하잖아요. 이거 보면서 딱 생각한 거는 결국 명상을 하다가 발가락이 아프거나 뭐 소화장애를 호소한 게 아니라 이 뭔가 뇌 기능을 변화시켜야만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을 시키고 있구나. 뭔가 뇌를 변화시키고 있구나. 그 공통점을 제가 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명상을 통해서 뇌를 타겟하고 공격하면서 결국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명상이 어떻게 근원적인 힘, 치유를 가져다 주는지까지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공격하고 있다.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.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. 근데 뇌과학 분야에 있는 랩넌트로서 이 흐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 속에서 어떤 정말 디자인, 현장을 향한 디자인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다음 보시면 결국은 제가 좀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있을 랩넌트들을 통해서 진짜 24 기도를 통해서 뇌의 근원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? 사실 저 질문은 잘못된 건데 그 힘이 회복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? 그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교회 성도님들께 이 미래, 결국엔 우리의 뇌를 공격하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. 근데 놀라운 것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. 물론 뇌과학 분야 가운데 있는 랩넌트들이 좀 더 있을 겁니다. 근데 놀랍게도 사실 제가 교회에서 거의 약간 유령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. 근데 놀랍게도 제가 미국을 가고 난 이후에 뇌과학 분야 랩넌트가 한 명씩 연결되기 시작했어요. 근데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거든요. 근데
이 5명 중에 4명이 다 하나교회 출신이에요. 김시온, 카이스트 지금 박사 이제 졸업했고요. 그리고 손기영 지금 서울대 그 박사과정 시작했고요. 그리고 소재민 성균관대 의과대학에서도 뇌과학 지금 다 하고 있고, 그리고 뭐 찬미는 그 미국에서 연결됐고요.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지금 그 자기 분야에서 연구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이 정말 그 먹고 사는, 그리고 내 분야를 살리는 그걸 넘어서서 정말 미래를 두고 기도로 뇌를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방법, 그리고 정말 후대를 향한 뇌과학 분야의 망대로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좀 새로운 그 전환점이 필요하다,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. 그러나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그 지금 5명 중에 4명이 다 하나교회 출신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.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면 오늘 키워드는 미래거든요. 그리고 렘넌트 시대인데 뇌과학 분야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저 얼굴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계시고, 제가 인사드린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저를 두고 기도해 주신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,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근데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전문 분야, 뇌과학 분야를 두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.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미국 나라별로 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근데 지금 이미 하나교회 출신 렘넌트들이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뇌과학 분야를 두고 뇌과학 분야 렘넌트들을 두고 정말 24 기도로 뇌를 살릴 수 있는 이 분야를 두고 저희가 정말 디자인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힘 누릴 수 있도록 뇌과학 분야, 그리고 뇌과학 분야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를 해주시길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상입니다.